자, 이어서 32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차단기의 전격 투입 전류란 투입되는 전류의 최초 주파에 무엇으로 표시되는가? 최대값이죠. 최대값. 그렇죠? 가장 높은 전압을 우리가 기준으로 차단기의 전격 투입 전류. 그렇죠? 정한다는 거죠. 최대값입니다. 33번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은 자 뭐라고 했습니까? 트립 코일 여자로부터 소호될 때까지. 뭐 이거는 이 자체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죠.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은 트립 코일 여자로부터 소호될 때까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34번 차단기의 차단 책무가 가장 가벼운 것이 뭐냐? 고장 전류가 작을수록 그만큼 책임과 의무는 좀 줄어든다 그 얘기죠. 우리가 어떤 때 고장 전류, 즉 지락 전류가 가장 적냐면 이 중에서도 소호 리액터죠. 소호 리액터로 접지한 장거리 송전 회로에 충전 전류 차단할 때 이때가 가장 사실은 차단 책무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장 전류가 가장 작은 것이 동작 책무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어서 지락 전류가 낮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차단 책무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35번 수전용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구하라 그랬죠. 일단 차단기는 단락 전류가 가장 중요하죠. 수전점에서 단락 전류가 얼마만큼 발생했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이 차단 용량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그렇죠? 고장 전류, 가장 큰 전류, 단락 전류가 되는 거죠. 1번이 답입니다. 36번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표시하는 단위는 뭡니까? 우리가 전압과 뭐 전류 거기에 루트 3 이렇게 곱하기 때문에 전압에다가 그렇죠? 전격 차단 전류까지 우리가 곱해주게 되면 이거의 단위는 이제 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메가볼트 암페어 4번을 골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전력 회로에 사용되는 차단기 용량은 다음 중 어느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는가? 차단기 용량이라고 그랬죠. 앞에 살펴본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뭡니까? 바로 최대의 단락 전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죠. 그치? 1번이 답입니다. 38번 고속도 재투입용 차단기의 표준 동작 책무가 어떠냐 그랬네요. 자, 한번 살펴보면 일반용 가포는 자, 오픈한 뒤에 1분 지나서 클로즈 오픈 3분 또 클로즈 오픈 이렇게 되고요. 의로가 클로즈 오픈하고 15초 하고 클로즈 오프고요. 고속도용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고 0.3초입니다. 0.3초 그리고 클로즈 오픈 1분 클로즈 오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고속도용 차단기 동작 책무 4번이 되는 거죠. 4번 기억해 봅시다. 39번 과부하 전류는 물론 사고 때 대전류도 개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랬죠. 과부하 전류, 뭐 단락 전류 이런 것들을 모두 개폐할 수 있는 것이 자 뭡니까? 차단기죠. 차단기. 그렇죠? 차단기는 부하 전류 물론 사고 때의 대전류도 개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차단기 이렇게 얘기하죠. 자 40번 단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소호장치가 있어서 아크를 소멸시킨다 그러지 않죠. 단로기에는 이 소호장치가 없죠. 옳지 않고요.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을 접속을 바꿀 때 사용하고 고장전류뿐만 아니라 부하전류 개폐에도 사용할 수 없었죠. 그렇죠? 맞지? 배전용 단로기는 보통 디스커넥팅 바로 개폐한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41번 자 단로기의 사용 목적 단로기는 소호 기능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중에서 회로의 개폐라고 해야 되겠네요. 부하 전류도 차단 안 되고요. 단락 전류, 과전류 이런 게 다 차단 안 되죠. 그러니까 회로의 개폐 정도에 쓴다. 4번이 답이죠. 자 42번 인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된 것은 자 인터록 뭐였습니까? 우리 이런 단로기가 있을 때 이쪽에 차단기가 반드시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오픈되어 있을 때에만 이 단로기를 그쵸?
투입했다,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만 단로기를 닫을 수 있고 또 동작할 수 있다. 얘에 일종의 락이 걸려 있다 그 얘기죠.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될 때 열려 있을 때 단로기를 닫고 열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1번이 답이죠. 43번 전력용 퓨즈는 주로 어떤 전류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겠는가? 단락전류죠. 단락전류. 사고가 생겨서 과하게 흘렀을 때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렇죠? 용도로 단락전류죠. 단락전류. 44번 전력 퓨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차단 용량이 크고 보수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한데 정전 용량 이것과는 관련이 없죠. 그치? 3번이 답이죠. 45번 유입 차단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유입 차단기 뭡니까? 기름을 그쵸? 매질로 해서 아크를 소호하는 차단기죠.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소호 능력이 있죠. 기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뭐 기존 차단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공기 차단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방음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음이 적다 그 얘기죠. 그 대신 이제 보수가 좀 복잡하죠. 기름을 막 넣었다 뺐다 막 흘렀다 막았다 이래야 되니까 이런 점이 이제 단점인데요. 그래서 여기 방음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옳지 않죠. 보통 공기 차단기가 소음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유입 차단기에서는 소음이 사실상 현저히 적죠. 자, 부싱 변류기를 사용할 수 있고 소호 능력이 크고 높은 제기전압 상승에도 차단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 자, 1번이 답입니다. 자, SF6 가스 차단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네요. 소호 능력이 공기에 비해서 100배 정도고, 그쵸? 절연 거리를 적게 할 수 있어서 차단기 전체를 소형 경량화할 수 있다. SF6 가스를 이용한 것으로서 독성이 있으므로 SF6 가스는 사실상 거의 완벽한 가스라고 그랬죠. 독성이 없다고 그랬죠. 3번이 옳지 않네요. 자체는 불활성 기체다. 그쵸? 이것도 맞는 거고요. 다 맞는 얘기죠. 3번이 옳지 않은 거지. 사실상 거의 완벽한 가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7번 차단기들의 소음 해질에 적합하지 않게 결합된 것은 자 공기 차단기 압축 공기 맞고요. 가스 차단기 SF6 맞고요. 자기 차단기는 아니죠. 진공 차단기가 진공이죠. 자기 차단기는 전자력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옳지 않고요. 유입 차단기는 절연유가 맞죠. 48번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 특성을 갖는 것은 일정한 시간, 그쵸? 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 그래서 정한시 계전기죠. 사실 살펴보면요, 순한시 계전기는 세팅값 이상 전류가 흐르게 되면 즉시 동작하는 게 순한시 계전기, 정한시 계전기는 그쵸? 일정 시간이 지나야 동작하는 계전기, 반한시 계전기면 계전기는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고 작으면 느리게 동작하는 그쵸? 그런 계전기를 반한시 계전기라고 하고요. 반한시 정한시는 뭐였습니까? 작은 전류에서는 반한시 특성을 갖다가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정한시 특성을 갖게 되는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여기에서는 정한시 계전기 그쵸?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정한 시간 뒤에 동작하는 계전기. 45번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오히려 짧게 되는 그쵸? 뭔가 반대로 동작하는 거니까 딱 보니까 뭡니까? 반한시 계전기다 그래야죠. 반한시 계전기. 자 50번 그림과 같은 특성을 갖는 계전기의 동작 시간 특성은 뭐냐? 자, 동작 전류가 크면 작고요. 동작 전류가 작을수록 시간이 더 커지는, 즉 반대가 되는 이런 반비례 그래프, 반대가 되는, 그렇죠? 반한시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번이 답이죠. 51번 차동 계전기는 무엇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가? 차동 계전기. 자, 양쪽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죠. 전류의 차입니다. 전류의 차. 그래서 유입 전류와 유출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 차동 계전기.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52번 과부하 또는 외부의 단락 사고 시에 동작하는 계전기. 과부하, 단락 뭐가 발생합니까? 아주 막대한 전류, 과전류와 단락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건 과전류 계전기를 이용해서 그쵸? 동작을 해야 되겠죠. 3번이 답이죠. 3번. 자, 53번 발전기 또는 주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계전기는 자,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비율 차동 계전기는 고장 시에 고장 전류가 정상 전류의 30에서 35% 이상이 되면 동작하는 계전기로서 발전기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전기입니다. 비율 차동 계전기. 일단 변압기 나오면 바로 비율 차동 계전기 생각나야 됩니다. 자, 54번 발전기, 변압기, 선로 이런 것 등의 단락이죠.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호할 회로의 전류치가 정정치보다 커질 때 동작하는 계전기를 물었네요. 결국 전류가 정해진 정정치는 세팅된 값이란 뜻이죠. 세팅된 값보다 커질 때 전류가 많이 흐를 때 그러니까 오버커런트 릴레이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과전류 계전기 오버커런트 릴레이는 전류가 일정한 값 이상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죠. 1번이 답입니다. 자, 55번 부후홀즈 계전기의 설치 위치를 물었는데요. 다시 이론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변압기를 보호하는 이제 부후홀즈 계전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에 의하면 그쵸 절연류가 상승해 버리죠. 그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검출해서 압력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고요. 그쵸 이렇게 여기 콘서베이터는 절연류 온도 상승에 의해서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본체 외부에 설치하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쵸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부홀즈 계전기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유증기 압력을 얘가 검출하는 계전기다 그 얘기죠.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변압기의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의 중간 도중에 설치한다. 4번이 답이네요. 자, 56번 중성점 저항 접지 방식의 병행 2회선 송전선로의 지락사고 차단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이건 2회선이기 때문에 이쪽 1회선 저쪽 2회선 이거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걸 선택할까를 결정하는 2회선 송전선로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쪽이 문제인지 저쪽이 문제인지 이것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 접지 계전기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57번 전원이 두 군데 이상 있는 환상식 선로의 단락보에 사용되는 계전기가 뭐냐 그랬는데요. 우리 이론 강의에서 살펴봤었죠. 자, 방사식 선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형태의 선로죠. 전원이 이렇게 한 군데 있을 때에는 과전류 계전기 그래서 뭐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정원은 이렇게 두 군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단락이 발생했을 때 이쪽에서 전원을 공급받고 있었는지 이쪽에서 받고 있는지 한 그런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향 단락 계전기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걸 방사식 선로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환상식 선로에서는 한 군데일 때 방향 단락 계전기고요. 저는 이렇게 두 군데에서 공급받고 있을 때에는 방향 거리 계전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전원을 두 군데 이상 있는 환상식 선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4번 방향 거리 계전기가 되는 거죠. 전원이 두 군데 있는 2번 같은 경우는 얘는 방사식 선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답입니다. 혹시 교재 2번으로 되어 있으면 좀 고쳐주시고요. 4번이 답입니다. 자, 58번 가스 절연 계팩이 특징이 아닌 것은 가스 절연 계팩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GIS 이렇게 얘기하고요. 차단기, PT, CT 이런 것들을
그렇죠? SF6 가스를 채워가지고 이 금속 수납함에다가 밀봉을 시켜버린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밀폐형이어서 소음이 없고, 그 다음에 충전부 노출이 없어서 안정성, 신뢰성이 우수하다는 얘기죠. 뭔가 감절될 우려가 좀 적다 그 얘기지. 그리고 소형화, 감전 위험이 적고요. 보수 점검이 또 용이한 편이고. 문제로 가보면요, 감전 사고의 위험이 감소하고, 맞죠? 밀폐형이므로 배기, 소음이 없고 신뢰도가 높고요. 변성기, 변류기는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넣어서 다 설치하는 거죠. 4번이 옳지 않네요. 자, 59번 보호 계정기 중에서 발전기, 변압기, 모선 보호 등에 사용되는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나오면요, 여러분들 변압기 상당히 비율 차동 계정기, 그쵸?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도 문제가 주어지네요. 자, 비율 차동 계정기 기억을 해봅시다. 자, 60번 과전류 계전기의 탭 값은 무엇으로 표시가 되는가? 과전류 계전기의 탭, 이거 뭐 문제를 통해서 하나 알고 가는 거죠. 과전류 계전기에서의 탭은 계전기의 최소 동작 전류를 뜻합니다. 이 정도에선 동작하자, 그쵸? 최소 이 정도는 동작하는 전류. 1번이 답입니다. 요거. 자, 61번 전압이 정상치 이하가 됐을 때 동작하는, 그럼 under 그쵸? 볼티지, 그쵸? 릴레이, UV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락 고장 검출 등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압을 가지고 우리가 동작시키는 거다. 전압이 정상치 이하다. 그러니까 부족 전압 계전기가 딱 문제 속에 들어있는 거죠. 1번이 답이죠. 62번 자, 송전선로의 보호 방식으로 지락에 대한 보호는 영상 전류를 이용해서 어떤 계전기를 동작을 시키게 되는가? 즉 지락 사고가 발생했는지, 땅으로 떨어지는 지락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감지하는 것이 딱 보니까 뭡니까? 바로 접지 계전기겠죠. 접지 계전기, 그렇죠? 접지 계전기. 63번 자, MOF 미터링 아웃핏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한번 정리를 또 해봅시다. 자,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라고 그래서 미터링 아웃핏 그랬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CT와 PT를 하나에 이렇게 담아서 보통 전력을 재기 위한, 여기에 적산 전력계 앞에 전단에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을 알아야 전력을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력 수급용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한 거고, 보통 수전실이나 큐비클, 그렇죠? 이런 데 설치되어 있다 그랬죠. 다시 문제로 가서, 자, MO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계기용 변성기의 별명이다.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라고 해야죠. 이것도 옳지 않고요. 한 탱크 내에 계기용 변압기, 변류기를 장치한 것이다. 요것이 맞죠? 3번이 맞죠? 자, 64번 배전반에 연결되어서 운전 중인 PT와 CT를 점검할 때, 개방이냐 단락이냐 이것을 물은 거죠. 이거는 뭡니까? 개피 기억하자고 그랬죠. 개피. PT는 개방하고요. CT는 그러면 단락이 되겠죠. 단락. 개피 기억합시다. 그래서 CT는 단락이 맞고요. 모두 단락, 모두 개방 아니고요. PT는 개방이죠.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65번 ZCT의 사용 목적이 뭐냐? 이건 영상 변류기죠. 영상 전류를 우리가 검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영상 전류 관련된 게 뭡니까? 바로 지락 전류죠. 지락 전류. 3번이 답이죠. 3번.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7장 강의 핵심 문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